자, 오늘의 고성급 칼럼은 건설 현장 불법 이번에는 잡아야 한답니다. 이번에는 잡아야 한다. 자, 몇 가지 사례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일 오전 7시 출근 시간 전입니다. 서울 한 아파트 공사 현장 150여 명이 민노총 산하의 150여 명의 고함 소리가 현장을 울려 퍼집니다. 30분 넘게 릴레이 발언을 마치고 느긋하게 작업장을 향했습니다. 민노총 150명, 비노조원 50여 명은 이미 일찌감치 현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 소장 A씨,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은 매일 다른 근로자들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작업을 시작한다. 작업 효율이 비노조원의 70%밖에 안 되지만 쫓아낼 방법이 없다. 이 현장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노조의 채용 강요 업무 방해에 시달려 왔다고 합니다. 민노총이 현장을 장악한 뒤에는 한노총 간부가 찾아와서 한노총 노조원도 채용하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에는 동트기 전인 오전 5시부터 확성기를 틀어놓고 덤프트럭으로 출입구를 막기도 했어요. A씨, 현장 소장 A씨의 말입니다. 노조원 10명이 사무실에 쳐들어와서 시위한다면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경찰을 불러도 제지가 안 됐다. 요구를 안 들어주면 피말리도록 괴롭힘을 당하니 결국은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경북에서 1300채 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건설 현장에 골조공사 총괄하는 한 철근 콘크리트 업체는 지난해 타워크레인 기사 5명에게 월급과 별도로 총 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6억 원이요. 1인당 1억 2천만 원씩 월급 외에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원예비 명목이었다고 합니다. 원예비 명목. 1인당 1억 2천만 원씩 줬다. 원예비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하청업체에서 받는 월급 외의 돈인데 현장 근로자에게는 일명 급행비로 통한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원예비를 추가로 지어줘야 작업을 빠르게 해줘서 붙은 이름이다. 엄연히 불법이다. 현장 소장 김모 씨는 원예비는 기본 매달 600만 원씩 지급하고 시간의 추가 작업은 시간당 10만 원씩 더 지급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작업을 천천히 하면 나머지 현장 노동자들이 아예 일을 못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에게 급행료조로 돈을 줄 수밖에 없다. 또 수도권의 한 공공공사의 현장 소장 정모 씨는 노조 발전 기금을 내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더라. 한노총 관계자로부터 으름장을 들어야 했는데 이 정모 씨, 현장 소장 정모 씨는 조직폭력배들이 관리하는 지역의 술집을 돌면서 보호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곳과 매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돈 줄 때까지 지자체에 공사장 관련 민원을 제기하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해서 협약서를 쓰고 500만 원을 줬다. 수도권 공공공사 현장 소장을 맡고 있는 박모 씨는 공사 초기부터 한노총으로부터 채용 압박을 받아왔는데 한노총뿐만 아니라 수십 곳에 달하는 노조에서 명함을 주면서 비슷한 요구를 해오고 이를 모두 거절하자 노조가 업무 방해를 해서 결국 계약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노조가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의 현장 안전 관리가 허술하다는 등의 민원을 수없이 제기하면서 공사를 방해해 발주처와 계약한 공사 기간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긴급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또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7곳이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긴급 실태 조사를 벌인 겁니다. 그 결과 총 843개 업체가 피해를 신고했는데 협회 관계자의 말은요. 노조 보복이 두려워서 대부분 회사가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피해 접수를 꺼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2주 만에 800여 건 넘는 회사에서 피해를 신고한 것은 그만큼 많은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긴급 실태조사 결과 가장 많았던 피해 유형은 채용 강요, 노조 전임비,
이 노조가 아주 교활하고 교묘하게 건설 현장의 건설사들이나 현장 소장을 압박하는데, 이를테면 드론을 띄워서 공사 현장에 뭔가 불법적 소지가 있는 것 같은 곳을 촬영을 한 다음에 지자체에다가 민원을 넣는 겁니다. 그럼 지자체가 안 나와볼 수 없고, 지자체가 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타워 크레인 기사들은 크레인 꼭대기에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될 만한 것은 현장 사진을 위에서 찍는다는 겁니다. 또 현장 출입문을 벗어나면서 습관적으로 힘들어 하고 안전모를 벗는 순간 찰칵 찍어서 아직 공사 현장에 있는데 안전모를 벗었다, 안전 위반이다 하고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태업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타워 크레인 기사들의 태업이 심한데,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천천히 가면 공기가, 전체적인 건설 현장이 다 공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국토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피해 사례 긴급 실태 조사에서 조사에 들어가니까 건설사가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놀라지 마십시오. 조사 나간 건설교통부 직원들한테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은 익명성은 보장이 되나요? 그만큼 겁이 나고 그만큼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익명성은 보장이 되나요? 자, 건설 현장의 불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뭐 수십 년간 쌓이고 쌓인 적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역대 정권은 넘어갔어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러나 윤석열 정부도 그냥 넘어갈 겁니까? 원희룡 장관도 그냥 넘어갈 거냐고요. 한동훈 장관도, 이현숙 총장도 이 수십 년간 누적되고 방치되어 온 불법 그냥 넘어갈 거냐 말이에요. 전국의 건설 현장이 수십만 군데입니다. 건설사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중소 중견기업들과 영세한 하청업체들이 있습니다. 수십만이에요. 거기에 고작 800군데의 피해 사례밖에 없겠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뭘 좀 한다고 신용을 하면 그때만 잠깐이고, 그 기간 끝나고 나면 다시 민노총 온갖 노조의 불법 탈법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신고 포기하고 돈 몇 푼 줘서 공기 맞춰서 일 빨리 끝내는 게 최선이다. 이게 지금 수십 년간 만연된 불법의 현장, 거기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건설사들의 입장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냥 놔두고 갑니까? 모르고 간다면 뭐 할 말이 없지만, 이렇게 거의 모든 건설 현장이 이런 불법과 탈법과 노조들의 슈퍼 갑질이 판치고 있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는데 어떻게 넘어가냔 말이에요. 저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거 국무총리가 건설 현장 불법 철폐를 위한, 건설 현장 불법 척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이 TF 위원장을 직접 맡기를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가 직접 맡고, 주무부처 장관들, 원희룡 건설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이 관련 부처 장관과 청장들이 모여서 직접 건설 현장의 불법 탈법 사례와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찰이 투입돼야 될 부분, 고용노동부의 지도가 필요한 부분, 건설교통부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부분,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부분, 그야말로 팀을 이뤄서 역할 분담해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일관되게 건설 현장 불법 척결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현장 불법 척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통해서 강력하게 건설 현장을 바로잡자.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